네,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 추석 잘 지내고 계십니까? 추석은 또 추석 나름대로 가족 간에 또 친족 간에 화목을 도모하고 또 성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안전면 또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 조국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하더라도 이분이 추석의 최대 화두는 역시 조국시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조국시 문제는 조국시와 그 일가의 문제를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문제가 되었고, 그렇게 진영의 문제가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국시 문제는 아마 역사에서 한 획을 끊는 중대한 문제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국시 문제의 기본적인 본질은 그가 또는 그 가족들이 입학이라든지 돈과 관련된 그 운동 학원과 관련된 어떤 불법과 비리 부담도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그걸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하지 않는 것, 즉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국시 본인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해당되지만 조국시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해당됩니다. 이 맹자는 이른바 사단서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즉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또는 이 남의 잘못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른바 무수호지심, 비인간이다. 즉 수호지심이 즉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즉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또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서 수호지심이야말로 어지단단한 즉 정의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이 조국시와 그 일가 그리고 조국시를 지지하는 사람은 수호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영 논리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조국시와 같은 이런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제 인간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어지간하면 인간이냐 아니냐 또 한쪽은 적대 세력이다. 저는 이런 생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느냐 하면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나의 견해는 다르다.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지 한쪽은 옳고 그러다 이렇게 안 따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맹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호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이처럼 이 조국시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수호지심이 없음을 드러낸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이라는 사람들 특히 지난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조국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그걸 말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는 아주 극소수만이 조국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조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요 소위 민주진영 사람들 개혁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좀 나쁘게 말하면 문바라 합니다. 문바. 이 사람들이요 엄청난 비난, 매도,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테러라고 누가 그랬다. 저는 이걸 테러를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테러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테러랍니다. 이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 합리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걸 모릅니다. 우리 민주세력, 이른바 실제는 개혁 진보 세력이 아니죠. 이른바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판단이 마비되어 버렸고요. 아주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조국이야말로 우리 진보 세력이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낸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더만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조국이만 망가지고 문재인 정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 세력도 다 망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 씨의 이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 문재인 정권이 망합니다. 이 박근혜 정권이 왜 망했습니까? 박근혜가 물론 최순실이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실정을 거듭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이나 그 박근혜 정권의 그 중요 인사들이 전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건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박근혜 정권이 망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당하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한 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요, 누가 비판 한마디 못하면 되겠습니까? 또 대통령한테 직접 이 조국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건의하는 사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없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이 처참하게 몰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맞이해서 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더 나쁜 겁니다.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자기도 잘 모르게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결과가 드러났을 때는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더 나쁜 겁니다. 조국 씨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조국 씨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민주 세력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저도 사실 지난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같은 기분도 들고 해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목소리를 좀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분의 조국 씨 사태는 한 파렴치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그 잘못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총체적 실정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해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경제 파탄, 안보 실종, 외교 고립, 교육 붕괴 이런 현상이 드러난 것도 조국 씨를, 이런 파렴치함에 드러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런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런 경제 파탄 등의 국정의 총 파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깨어있는 국민은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국민적 투쟁을 전개해야 됩니다. 즉 장기표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서 저는 이러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